10장 음향 효과기 1강입니다. 음향 효과기는 음식의 조미료와 같은 것이며 적절히 활용하면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음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효과기의 사용 방법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효과기의 종류는 레벨을 제어하는 컴프레서 리미터, 익스펜더, 노이즈 게이트가 있고 주파수 제어에는 이퀄라이저와 필터가 있습니다. 시간 제어에는 지연기와 잔향기가 있습니다. 1절 컴프레서입니다. 녹음할 때 신호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크게 하면 SMB가 좋아지지만 클리핑되어 고저파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리핑을 피하기 위해서 레벨을 낮게 녹음하면 SMB가 낮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컴프레서를 사용하면 최대 레벨로 녹음이 가능하면서 클리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형에서 낮은 레벨의 신호를 더 크게 녹음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피크 신호가 클리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크 신호의 레벨만 낮추고 전체 레벨을 올리면은 낮은 레벨의 신호도 크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컴프레서 파라미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레시홀드, 레이시오, 어택, 릴리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앰프는 입력 신호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출력이 나옵니다. 컴프레서는 어느 레벨 이상에서는 레벨을 낮게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 레벨 이상에서는 이 레벨이란 것은 스레시홀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벨 이상에서는 출력 레벨을 더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20dB가 입력이 되면은 선형에서는 20dB가 출력이 되지만은 컴프레서에서는 10dB가 출력되게 됩니다. 스레시홀드는 이렇게 하드 니가 있고 소프트 니가 있습니다. 하드 니는 직선적으로 긋고 소프트 니는 곡선적으로 레벨을 출력을 시킵니다. 출력 파형도 약간 다르고 음질도 약간 다릅니다.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레벨의 신호가 입력되면 레벨을 낮추고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레벨의 신호는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압축비라는 것은 스레시홀드 이상의 신호 레벨을 얼마나 낮출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율은 입력의 레벨 변화에 대한 출력의 레벨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비율을 4대1로 설정하면 스레시홀드보다 4dB 높은 신호가 입력되면 출력은 3dB 낮춰 1dB이 출력됩니다. 어택은 입력 신호 레벨이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어 압축이 시작되는 레벨에서 실제로 컴프레서가 걸리기까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시간이 압축이 시작되는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릴리스 타임은 신호 레벨이 스레시홀드 레벨 이하로 내려갔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컴프레서에 입력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스레시홀드 레벨을 여기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신호가 레벨이 압축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압축을 시작하느냐가 바로 어택입니다. 그리고 레벨이 레이셔만큼 줄어들고 다시 원래 레벨이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가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릴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이 컴프레서에 입력됐을 때 스레시홀드 레벨을 여기다 걸습니다. 그러면은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면은 압축이 시작되는데 어택을 빠르게 설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레벨이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가면은 다시 빠르게 릴리스 시키는 파형입니다. 이 경우는 어택을 느리게 설정한 사례이고 또 릴리스를 느리게 설정한 사례입니다. 원음의 파형이고 컴프레션된 파형입니다. 이것은 어택 타임을 길게 설정하고 릴리스 타임을 길게 설정한 파형입니다. 이것은 어택 타임과 릴리스 타임을 짧게 설정한 파형입니다. 어택 타임의 설정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에 스레시홀드를 여기다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택 타임을 짧게 하면 바로 압축이 되지만은 어택 타임을 약간 길게 하면은
앞부분은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파형에서 어택 타임을 짧게 하면 바로 압축이 되지만은 어택 타임을 약간 길게 하면은 전혀 효과가 걸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리미터입니다. 리미터는 컴프레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압축 비율이 10대 1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컴프레서의 함수이고 이것을 이렇게 설정하면은 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면은 출력 레벨은 전부 똑같은 레벨로 유지가 됩니다. 원래 파형입니다. 스레시홀드를 여기다 걸었습니다. 그러면 컴프레서는 이 부분만 신호 레벨을 레이쇼에 따라서 압축을 하지만은 컴프레서 리미터는 여기다가 압축 스레시홀드를 걸면은 이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은 레벨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리미터는 과대 입력 신호를 리미팅해서 스피커의 파손을 방지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떨어뜨렸을 때 갑자기 큰 신호가 들어오면은 리미터에서 신호를 리미팅해서 앰프와 스피커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또 컴프레서는 DSR로도 쓸 수 있습니다. DSR라는 것은 S나 T와 같은 음성을 발음할 때 생기는 치찰음을 줄여서 듣기 편한 소리로 만듭니다. 남자의 치찰음은 3에서 5kHz, 여자의 치찰음은 5에서 10kHz입니다. 치찰음이 있는 음성입니다. The course is titled The Art and Science of Flirting. Classes last 3 hours, and the curriculum includes how to impart signs of one's interest and how to know when one is the object of someone's interest. 치찰음을 제거한 음성입니다. The course is titled The Art and Science of Flirting. Classes last 3 hours, and the curriculum includes how to impart signs of one's interest and how to know when one is the object of someone's interest. 다음에 더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프레서에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벨 검출 회로의 앞단에 다른 신호를 입력하는 단자이고 이 입력으로 들어온 신호는 출력으로 나가지 않고 레벨 제어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A에 베이스 음이 입력되고 B에 킥드럼 음이 입력되면 킥드럼 음이 입력될 때만 베이스 음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응용한 것이 더커이고 고뇌 방송 시스템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면은 음악의 음량을 자동적으로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2절 익스펜더입니다. 익스펜더는 스레시홀드 이하의 레벨을 낮춰 상대적으로 스레시홀드 이상의 신호가 신장된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컴프레서와 반대로 낮은 레벨의 신호를 더 줄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0dB 이하의 신호가 들어오면은 신호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은 낮은 레벨의 신호를 더 낮게 만들어서 큰 신호와 작은 신호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기입니다. 노이즈 게이트는 여기를 리미터와 같이 바로 꺾어서 전혀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0dB 이하의 신호는 아예 출력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잡음 레벨 이하의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SMB가 증가됩니다. 이러한 기타 음이 있습니다. 여기 잡음입니다. 스레시홀드를 여기다 걸면은 이 이하의 음을 차단해서 잡음이 제거되는 파형입니다. 게이트를 걸지 않은 파형입니다. 게이트를 걸어서 잡음을 차단한 음입니다. 스레시홀드보다 레벨이 낮은 신호가 입력되면 레벨을 낮추고 스레시홀드 레벨 이상의 신호는 그대로 출력을 시킵니다. 비율은 스레시홀드 이하의 신호의 레벨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을 1대 10으로 설정하면은
스레시홀드보다 1dB 낮은 신호가 입력되면 마이너스 10dB가 출력이 됩니다. 어택 타임은 스레시홀드 이하의 신호로부터 스레시홀드 이상의 레벨로 바뀌었을 때 게이트를 오픈하여 원래 레벨로 복원시키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릴리스는 입력 신호 레벨이 스레시홀드 레벨 이하로 낮아졌을 때 레벨을 감소시키는 시간입니다. 익스펜더는 낮은 레벨의 신호를 더 낮게 하여 다이내믹 렌즈를 넓히는 것이고, 노이즈 게이트는 잡음 레벨 이하의 신호는 제거하여 다이내믹 렌즈가 넓어진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